안녕하세요. 풍산 패시브하우스의 김창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패시브하우스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패시브하우스는 따뜻한 집이다 겨울에, 여름에는 시원한 집이다,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집이다에 대한 그런 5가지 요소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5가지 요소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어지고 해석되어져 있는지, 거기에 관해 가지고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패시브하우스의 에너지 해석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대략 한 15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 정도의 백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고요. 대략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에너지 해석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국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얘기하는 그 에너지 해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해석 보고서에는 전반적으로 설계 개요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주택은 어느 지역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 성능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 설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이 위치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에너지 해석에 대한 그 검증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는지, 여기서는 에너지 삽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내에서 개발된 그 프로그램으로 그 에너지 해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각각 벽체의 열관리값은, 창문은 어떤 것을 썼고 거기에 대한 열관리값은 어떤지, 지붕의 열관리값은 어떤지, 벽체의 구성은 뭘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 전부 다 수치로 하나하나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에너지 해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최종 성능으로는 난방 에너지 소모량, 1년 동안에 등유가 몇 리터 들어가는지, 몇 리터 패시브하우스로 인증을 받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최근에 받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나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저희가 최근에 강원도 동해에 패시브를 2.1리터로 인증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너지 해석 결과를 보게 되면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21.03W로 에너지 해석 결과가 나와 있고요. 냉방 에너지 요구량은 15.23kW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에너지 소요량은 74kW C4 제곱미터 per year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CO2 배출량은 약 24kg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 소모량은 대략 133kWh로 나와 있고요. 기밀 성능은 0.57회로 받아가지고 검토 결과는 최종적으로 패시브하우스 A1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집의 최종적인 성능은 난방 에너지로 했을 때 연간 난방 에너지 비용이 31만 4,200원이 나왔습니다. 연간 총 에너지 비용이 얼마냐면 99만 2,900원이에요.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하면 처음 듣는 분들은 그게 진짜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이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패시브하우스의 설계 기법으로 설계되어지고 그대로 시공이 되어져서 인증을 받은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1.5리터 이하의 패시브하우스라고 하면 일반 주택 대비 8 내지 90%의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서 10 내지 20%만 가지고 충분히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의 기후 정보는 어떠냐, 기후 정보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 기후 정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수평 일사가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따라 가지고 일사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난방 도시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난방 도시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보면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높아지는 거고요. 여름에는 냉방 에너지 요구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냉방 에너지 요구량이 그 아래 표시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붕과 벽과 창문에서 실어되는 에너지의 손실과 획득, 그러니까 얻는 에너지와 손실되는 에너지를 각각 우측에 있는 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에너지 사용량의 에너지 원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에너지 원별로 나타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기에는 어느 정도, 도시가스는 어느 정도, LPG는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소모량이 전체적으로는 전기가 한 44%고 난방 에너지가 보통 57% 정도 들어가고 에너지 비용이 나눠진다고 하는 것을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의 차트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에너지 사용을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그 우측의 표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그 난방 에너지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은 총 약 31%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온수에는 약 26%, 냉방 에너지에는 약 6%, 그다음에 환기에는 5%의 에너지가 소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것을 에너지 비용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난방 에너지에는 연간 31만 4천 원, 온수에는 26만 5천 원, 냉방에는 6만 5천 원, 환기에는 4만 5천 원이 들어가서 연간 총 에너지 비용이 99만 2,900원이 나왔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기초 소요량과 에너지 비용을 용도별로 그래프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용도별로 요금치가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단독이나 공공 건물들이 패시브 설계 기법으로 설계되고 인증받은 주택이 다수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패시브의 단지가 이제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20, 30세대를 시작을 해서 뭐 100세대까지, 200세대까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 도시가, 한 지역이 전체가 다 패시브로 설계되어지고 시공되어지는 그런 도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연수를 갔을 때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곳에 갔었었는데요. 거기는 한 도시 전체를 패시브로 설계되어지고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전부 다 패시브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반슈타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오피스, 아파트, 단독주택 모든 것들이 다 패시브로 인증받은 독일 기준에 의해서 독일 패시브 건축협회인 PHI에서 인증받은 주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럽인 경우에는 이미 모든 건축물은 패시브로 설계되어지고 시공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의무화 규정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권장사항이지만 유럽은 그렇게 이미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패시브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호인데요. 창호 중에서 로이 코팅이 되어 있는 삼중 유리가 들어가 있고 아르곤 가스가 기본적으로 충진되어 있는 유럽식 시스템 창호를 써야 되는데요.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위에 있는 건물은 창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는 이제 닫혀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나머지 그 세 개는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덧창을 달아놓은 겁니다. 덧창을 닫게 되면 저렇게 외부 차양 장치 효과를 내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전동형 외부 블라인드를 밖에 달아가지고 외부 차양 장치를 전동으로 하는 것을 보시는 거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그걸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방범 기능까지 추가한 거죠. 롤러 셔터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에 보면 미세하게 구멍들이 가로로 쭉 굉장히 무수한 구멍들이 뚫어져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닫게 되면 완전히 딱 밀착이 돼 버려 가지고 공기가 통하거나 방범 기능이 있는 거고, 조금 열게 되면 미세한 구멍들이 로 사이로 일정 빛의 양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깜깜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들이 이제 열외수 환기 장치의 다양한 외 내부의 모습인데요. 아래 두 개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열외수 환기 장치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그 동그랗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후드캡이라고 하는 그 바깥에 공기가 나가는 거, 들어오는 쪽에 있는 쉽게 통풍구의 마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패시브하우스의 제일 중요한 그 에너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봤고요. 패시브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독일의 반슈타트에 있는 그 패시브하우스의 도시를 갔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